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탄핵 정국 속에서 이 시각 6번째 촛불 집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과 이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6번째 집회입니다. 좀 평화적인 집회를 잘 이어가고 있고 대단하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에는 조금 불미스럽게 대치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늘 이제 6차 촛불 집회 계속되고 있는데 6주 연속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세계적인 기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수록 시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제 인구 군중 수가 계속 늘어나서 오늘 드디어 200만 명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수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의 댄퍼대 정치학과 교수 체노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체노워스 효과에 따르면은 시위 군중의 숫자가 네. 전체 국민의 3.5%면은 네. 반드시 그 시위는 성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수를 대략 5천만 명으로 잡으면은 한 175만 명, 좀 더 잡아도 180만 명인데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 190만 명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이제 23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은 이제 이 시위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 시위가 지속적이고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 예. 그리고 폭력적인 시위보다는 비폭력 평화 시위가 2배나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는 바람 불면 꺼질 거라던 촛불이 지금 횃불이 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6주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의에 대한 열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그런 어떤 특권 사회에 대한 그런 염증, 그리고 새로운 공정하고 그리고 좀 투명한 사회에 대한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다른 섹터를 못 따라가잖아요.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한계가 현실이 지금 국회에서 그런 걸 잘 걸러서 이렇게 좀 좋은 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6차에 걸친 시위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하나의 홍역이구나, 하나의 아픔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갖다가 우리 정치권에서 또 우리 지도층들은 절대로 사장하지 마. 누구를 처벌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생산적이고 좋은 쪽으로 좀 이 제도를 고치고 말이죠.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낭비를 갖다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좋은 열매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얼굴이 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은 사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수치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직접 200만 명이 넘게 광장에 모여서 잘못된 부패 그리고 잘못된 구조를 고치자라고 나온 것은 또 네. 굉장히 국가의 품격을 높인 겁니다.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시위 문화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는 저항 정신이 사라졌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200만 명이 넘게 광장에 모여서 직접 저항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부럽다 이런 평가고요. 특히 이제 이번 6차 집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예. 숫자는 이제 이미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지만은 이제 집회의 장소를 법이 허용하는 최근거리,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에서 100m까지밖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 여기까지 법원이 시위를 허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1,300m, 그리고 900m, 200m, 100m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사법부가 지금 민심의 편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법부 하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법부에서도 사실상 이런 집회를 계속 허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변해야 되겠다. 근본적인 국가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민심의 흐름이 상당히 분명하고 점점 더 분명한 메시지로 시위가 펼쳐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대응을 보면 아직까지 충분히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번에 3차 담화문에서 우리 지금 시위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은 안 나왔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하고 여와 야가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랬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또 그런 모든 잘못된 거를 고쳐서 하나의 단일한 안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서
논쟁 다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오늘 이 국민들의 시위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아픔도 있을 거고 네. 또 앞으로 뭐 하여튼 지금 현재 대통령 아니겠어 내려올 때까지는 4월에 내려오면 앞으로 5개월간 대통령을 해야 되고 네. 아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마 어느 때보다도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국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저렇게 지금 생업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예,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대통령께서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다시 한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랬을까요? 네, 지금 이제 촛불 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네. 하나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 있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고쳐라라는 이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3차례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시위 군중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시위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심에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정도라면은 네. 정말 이거는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나는 지금까지 정치 18년 동안 입문해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사심 가지고 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공익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이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오늘 시위에서 나왔지만 목소리가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즉각 퇴진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구속해라. 라는 얘기까지 나와서요. 예. 굉장히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 또 제 마음도 솔직히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뭐 아마 이 정도면 국민들의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되고 아마 이 직접 민주주의의 그런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또 법치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법리 공방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그런 의혹들을 법정에 가지고 가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법적인 판단이 안 나왔는데 장애에서 100% 이렇다 이런 단정은 또 민주주의에서 그건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요 정도 해놨으면은 대통령이 이제 일정을 제시하고 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보는 네. 그런 성숙한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우리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예, 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예. 다음 대통령이 이제 또 4차 담화를 혹시나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들어보니까 아주 멀리서부터 시위 구호대, 뭐 노래소리 이런 게 다 들리더라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관저에도 분명히 들렸겠죠. 다음 대응은 어떤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다음 대응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일주일이 운명의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9일 날 야당에서 탄핵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네.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 9일 날 탄핵이 가결이 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사유라고 인용이 돼버리면은 이제 사법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9일 날 이 탄핵이 표결에서 가결이 안 되도록 부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야권에서 지금 총 172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00명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비박계 한 4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네. 이 비박계가 탄핵 대회에 동참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비박계에서 던진 그 최후 통첩의 시간이 오는 7일 오후 6시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 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것을 밝히라는 얘기거든요. 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비박계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7일 또는 6일 정도의 이 비박계 대표 또는 비박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내가 당신들 뜻을 수용할 테니까 예. 물러날 테니까 예. 탄핵에는 참여하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박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도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도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당사자인데 국민들의 정치권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탐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새누리당 앞에서 엄청난 그런 시위가 있었죠. 시위가 있어서 계란도 예. 던지고 뭐 당기도 찢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정치권은 반성을 하고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공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은 더군다나 집권당으로서 이번에 더 큰 책임의식을 느끼고 과거의 잘못을 다 털고 네. 새로운 그런 창당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야당과의 그런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국가의 이익이 누수가 나지 않게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천명을 하는 날부터 정말로 좀 기민하게 모든 국민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만들고 이러면서 네. 그 역할을 해내. 아직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예. 집권당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각 정파들이 각 정파의 이익은 조금 좀 뒤로 하고 국가 이익을 먼저 앞세우면서 국가가 앞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책무다. 바로 그런 데서부터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의 그런 신뢰성을 보고 정치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니 그것은 안 되고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고 말이죠. 파당 이익만 가지고 쌈박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정치권을 다음에 새로운 집단으로 태어난다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마 그런 것이 안 되면 지금 모인 200만 시민은 여의도로 가가지고 국회 해산하자고 아마 데모할 겁니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촛불 민심도 좋지만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시시비비를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촛불 정국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하나는 법적으로 해결하자.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가자는 거고요. 여권은 그렇게 탄핵으로 가지 말고 법적으로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퇴진하겠다고 그러면은 6월에 대선하면은 네. 좋은 거 아니냐. 여기에는 무슨 함의가 담겨 있냐면은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자진 사퇴를 하면은 신변을 보장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촛불 민심은 네. 아니다. 법적으로 해라. 왜냐하면 지금 이게 탄핵하는 거하고 자진 퇴진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가 4월에 퇴진하겠다라고 하면은 4월까지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일 날 탄핵이 가게 되면은 바로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대통령께서 4월까지 계속 대통령 직무를 수행을 하면은 뭔가 반전의 기회를 또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촛불 민심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대통령께서 만에 하나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서 모든 권한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내려놓으면서 총리한테 권한을 이양하고 그리고 이 특검을 잘 협조하면서 수사를 받으면은 일정 부분 그런 의구심을 좀 씻어 내려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새누리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야당도 사실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야당은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국은 촛불 전국입니다. 그리고 촛불 전국을 끌어가는 사람은 여야 기성 정치권이 아니고 네. 국민입니다. 지금 국민이 여야 정치권을 다 불신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 체제, 정치 구조로는 우리의 민심을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지금 탄핵을 부르짖고 있지만은 뭔가 탄핵까지 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 하는 네. 그런 수가 있다면은 속으로는 환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탄핵을 지금 확실하게 가결시킬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탄핵에 부결이 된다면은 이제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더 거세지겠지만 그 민심의 분노의 표적에서 결코 야권도 네.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국민들이 지금 현재 야권이 정치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런 신뢰성을 줄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권 내에서 모든 걸 푸는 협상력, 정치 능력, 내공이 있느냐 네. 이 판단입니다. 물론 장애에서 국민들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인은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장애에서 민심을 잘 담되 앞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럼 헌법 개정을 통해서 혹은 법률 제정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것이 야당이 앞으로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소야대 국회 아니에요? 예. 야당이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뭐 얼마 전에 예산도 400조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통과된 국민들이 과연 그걸 잘 지금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킨 건지 언론들이 지금 분석이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속으로 심의한 것 같은데 이런저런 거를 보면은 지금 야당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제도권에서 안정감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한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상당히 일리가 있으면서 좀 위험한 부분이 야당은 책임이 없느냐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야당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죠. 이번 국정농단의 사건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방관한 새누리당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한테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지 여기서 마치 여야 다 잘못이 있다. 야당 너네도 잘못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조금 본질하고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듭니다.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배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지금 그걸 일을 저지른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 집권당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거를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체제 그거를 견제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평소에 견제를 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런 조그만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지 야당이 뭐 큰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원론적인 얘기니까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절대적으로 뭐 누가 잘못했다라고 이 상황을 네, 평가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까? 정치권과 또 청와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좀 잘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